안녕하세요. 저출생급보 스타트업 비에이브를 운영하고 있는 소지영 대표입니다. 저희는 저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과학기술, 보건통계, 디지털 헬스와 관련된 이런 관점에서 풀어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번 방송에서 난임 남편의 정석이라는 주제로 사실은 교수님을 모셨는데 남편 얘기보다는 계속 연구 얘기만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난임 남편의 정석이라는 주제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노래 듣고 그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래는 김범수의 나타남입니다. 네, 저희 난임 남편의 정석을 담당하고 계시는 강태욱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교수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신여자대학교 바이오헬스 융합학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강태욱이라고 합니다. 교수님 지금 방학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조금 한가해지신 것 같아요. 네, 좀 숙련도 있기는 하죠. 네, 그래서 저 이렇게 오늘 너무 바쁘신 교수님을 모실 수 있게 되었는데요. 사실 제가 최근에 그래도 방학이라서 좀 와이프분이랑 같이 병원 다닌다고 들었거든요. 네, 정말 이렇게 여쭤보는 게 좀 실례일 수 있긴 한데 어떻게 좀 결과는 잘 들으셨나요? 네. 아니요, 지난주에 네. 사실 엄청 기대를 많이 하고 네. 이제 오일배아가 신선으로 살아남은 거예요. 너무 축하해요. 네, 그래서 네. 의사 선생님도 네. 네, 기대를 하고 네. 이식을 했는데 결과는 꽝이 됐습니다. 그래요? 어떡해요. 지금 마음이 많이 심란하실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어떠세요? 남편으로서 그 와이프의 그런 배아의 생존기와 이식 과정을 지켜보는 것들이. 네. 일단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제 방학 기간이라서 네네. 사실 와이프가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병원을 같이 가줄 수는 네네. 있어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제가 와이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일정이 다 있었어요. 네네. 근데 갑자기 이게 이식이 착상이 실패가 됐다라고 네네. 안내가 되면 빠른 시일 내에 병원을 내방을 해야 돼요. 그러면 모든 일정이 다 그쵸. 취소가 되고 네.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를 이제 데려다 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남편이 직장을 가야 되고 네네. 여성분들도 만약에 일정이 자유롭지가 못하다라고 네. 하면 사실 이 과정을 정말 어렵게 그쵸. 병원을 다니면서 난임을 준비한다는 과정이 정말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난임자분들이 겪는 고통인 것 같아요. 네, 교수님도 와이프분이랑 굉장히 병원을 많이 다니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집과의 거리는 좀 괜찮으신가요? 아니에요. 제가 사실 지금 난임병원을 3번을 이동을 했어요. 변경하셨어요? 이동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좀 중요했던 이유가 병원과의 거리예요. 그쵸. 병원과의 거리라서. 근데 1시간 정도는 사실 소요가 되고 있어요. 지금 차로 운전하셔도 1시간. 네네. 그럼 가서 또 기다리고 또 끝나고 이제 이동하고 하려면 거의 그날 하루는 없는 거나 다름없는. 거의 반나절이 다 간다고 봐야 되는데 근데 더 보게 되면 재미라기보다는 가슴이 아픈 게 새벽 6시부터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병원 앞에 차들이 아침 6시에 쭉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침 9시가 되기 전 진료 끝내려고 하시는 분들. 아니, 진료를 7시에 시작을 7시에 하세요. 시작. 그래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오전에 빨리 병원을 보고 일을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오픈런처럼 해서 병원을 다니시고 계시더라고요. 소아과 오픈런도 굉장히 생소한 개념인데 너무 유행처럼 번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난임도 이렇게 그렇습니다. 오픈런이 있는 그런 게 현실입니다. 그렇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남편으로서 이렇게 와이프를 계속 보고 계신데 사실 정석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죠. 워낙에 그 보건학자이자 또 난임 남편의 그런 상황에서 좀 난임을 특별하게 좀 관리하거나 준비하거나 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고 제가 얼핏 듣긴 했는데 맞나요? 근데 이게 사실 정석이라고 하기보다는 저도 노력을 많이 하는 거죠. 남편은 노력을 많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정 대표님 혹시 네. MBTI가 F시죠? 아, 사실 저는 F는 아니에요. T세요? T이긴 합니다. F로 대답을 했어야 되는데 마치 T라고 대답을 이게 T라서 F처럼 거짓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네. 대표님이랑 제가 좀 잘 맞나 봐요. 아, 그래요? T끼리 네. 잘 맞나 봐요. 아, T세요? 네, 저 오, T인데요. 네. 남편이 정석의 남편이 되기 위해서는 네. F가 돼야 됩니다. 네, 저 그래서 사실 F시겠구나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네. T인데 F인 것처럼 하고 있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사실 남편의 역할은 아내분들도 이렇게 네. 여성분도 듣고 남성분도 들으시겠지만 남성분들은 정말 난임 과정에 있어서는 극 F가 되셔야 됩니다. 이거 좀 더 세부적으로 팁을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실 저는 고향이 부산이에요. 그러면 부산에 있는 제 친구들도 난임 치료를 하고 있는 부부가 있고요. 서울에 있는 친구도 난임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른 게 예를 들어서 주사를 맞아야 되잖아요. 아내분이. 그렇죠. 매일 맞죠. 근데 아내분이 이렇게 주사를 맞고 있으면 남편들은 보고 있으면 도와준다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T인 사람들은 시간을 재요. 아, 지금 맞아야 되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빨리 지금 맞아. 8시 지금 맞아야 되는데 너 지금 왜 이렇게 늦어? 빨리 와, 빨리 와. 이게 T입니다. 네, 이게 T죠. T입니다. F는 옆에서 보고 있으면 얼마나 아플까, 몸은 얼마나 들었을까, 힘들지, 저거를 언제까지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사실 F가 되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저는 처음에 T였어요. 그래서 시간을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어떤 사명감 때문에 먹는 거, 운동하는 거 이런 거를 다 관리를 했거든요. 아, 정말요? 그래서 하루에 같이 운동 같이 하고 먹는 것도 뭐 아보카도부터 해서 베리류 이런 것들을 다 식단을 짜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거만도 엄청 대단하신 것 같은데. 이게 제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했는데 결과적으로 칭찬받은 거는 그런 것보다는 옆에서 만약에 이제 잘 안 됐을 때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것들을 사실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남편으로서 나름대로 이 노력을 많이 하시는 진짜 정석과 그동안의 이 경험치와 쌓아올린 그런 노하우들이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서 나 그렇게 못했는데 이런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와이프가 들으면 다르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뭐 최선을 다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남편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실제로 좀 전에 T의 관리법 중에 하나가 뭐 운동이나 뭐 식단이나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해 주셨다고 했는데 사실 저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T다 보니까 이제 저는 거기에 좀 궁금해요. 사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운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체력 관리를 많이 하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필라테스도 하고 근데 연구를 하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병원에 가서 의사분에게 저 어느 정도 운동을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아마 가벼운 운동을 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뛴다거나 뭐 땀을 흘린다거나 이런 운동보다는 사실 유산소 운동으로 해서 꾸준히 이제 걷는 운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식생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희가 육류 섭취에 대해서 권장을 많이 받기는 하거든요. 근데 사실 식단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마다 의견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남편의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와이프를 지켜보고 어떤 경우가 조금 더 확률이 좋았나를 봤을 때는 채소류, 그러니까 베리류, 생선류, 이렇게 너무 섭취하는 좋은 섭취 습관이네요. 이렇게 하는 게 좀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궁금해하는 게 한약을 먹어도 될까? 많이 궁금해요.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의료진들이랑 이야기를 했을 때 결론은 뭐냐면 나의 마음이 편한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가는 대로. 그래서 내가 만약에 먹었을 때 나의 몸이 좋아진다라고 하면 사실 의사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를 하셔서 한약 섭취하는 것도 사실 저는 좀 권장을 해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 몸이 이걸 마셨을 때 혹은 먹었을 때 내가 좋다라고 생각이 좋다라고 되면 생각하면 좋죠.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그 외에도 좀 여러 가지 좀 사안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뭐 채취를 하거나 이식을 하는 당일들은 더 막
심장이 요동칠 정도로 막 긴장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어떠셨어요, 보시는데? 일단 남편으로서 가장 제가 봤을 때 주의해야 되는 거는 이식을 하고 나서 네. 착상이 되었는지를 여성분들이 체크업을 하시는 분도 네.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네네. 근데 그 기간, 쉽게 말해서 내가 배아를 만들고 나서 착상을 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병원을 가서 네네. 피 검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임신 여부를 확인하죠. 네. 그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제가 봤을 때 나의 와이프가 네. 가장 예민해져 있는 시간인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시간만큼은 정말 사소한 거라도 공주님 모시듯이 연애할 때 연애할 때 이 친구가 나랑 사귈까 말까 고민할 때 내가 최선을 다할 그 자세, 그 심정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아, 그쵸. 정말 예민한 시기에 정말 예민함을 다루는 이 노하우가 정말 그동안에 근데 사실 약간의 고충도 좀 느껴집니다. 약간 목말라 보인다라는 햇빛을 보이며 물을 받치고 물을 받치고 과일 먹고 싶다면 과일 갖다 주고 필요합니다. 그렇죠. 필요하죠. 네. 네, 교수님 일단 너무 재미있는 경험을 많이 들었고 앞으로 혹시 뭐 병원 방문 계획이라든지 그래도 이제 학기가 또 되면 워낙 바빠지다 보니까 또 이런 계획이 좀 있으실까요? 네, 지금 사실 안타깝게도 제일 최근에 했던 이제 시술이 잘 안 돼서 바로 다음 이제 시술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채취 과정을 또 막 다 거치나요? 다행인 게 저희가 이제 드래곤볼 모으듯이 그 종이 그 동안에 이제 배아를 냉동시켜 놓은 것들이 좀 있어요. 계속 이렇게 틈틈이 좀 시술을 계속 하셨군요.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이것도 사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이건 정책적인 부분이긴 한데요. 저희가 난임 시술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정부 24를 통해서 내가 이번에 실패했어요. 다시 새로운 시도를 합니다. 그 의료비 지원을 해주세요 라고 해서 정부 24를 통해서 신청을 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사실 저는 이 과정이 사실 좀 생략되었으면 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내 입장에서는 내가 또 실패를 했네. 또 새로운 걸 시작을 해야 되네라고 또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좀 개선의 필요가 좀 있어 보여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다음에는 시술할 때는 이전에 그럼 냉동해놨던 냉동 배아를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동결배아 이식 시술을 하시는 거네요. 그럼 그때 이제 또 많이 이제 아내에게 남편으로서 그래도 교수님 진짜 사실 저도 제가 시술을 몇 번 경험한 상황이 있는데 저희 남편은 굉장히 F 성향이 강하거든요. 근데 이제 받아들이는 저는 이제 T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사실 지나치게 배려를 하면 오히려 그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저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냥 차라리 신경을 안 쓰고 오히려 괜찮아? 그 뭐 상황이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면 또 내가 내 입으로 실패했다는 걸 말해야 되니까 그냥 아예 가끔은 남편이 그냥 내가 시술하는 거를 아예 몰랐으면 좋겠다 할 때도 있어요. 남편이 눈치가 없네요. 눈치가 없어요. 저희 남편이. 저는 어떻게 파악을 하냐면 이제 아침에 피검을 하기 전에 검사를 하고 나오잖아요. 그럼 화장실에서 검사를 해야 되니까 나오면 눈빛이 보여요. 이미 그 결과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있으니까. 눈가가 약간 이렇게 흔들리거나 촉촉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으면 말하면 안 되죠. 그냥 말하지 않고. 나는 모르는 척하고 그냥 이렇게 해줘야죠. 좀 아직 낫네요. 아직은 경험이 조금 없는 편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너무 이렇게 좀 신경을 많이 쓰는 진짜 배우자님으로서 정말 정석이 되는 그런 남편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SG 워너비의 Ordinary People 듣고 올게요. 교수님 그 연구자이자 난임 남편으로서 지금까지 썰을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병원에 뭐 다닌다든지 아니면 난임을 실제로 뭐 집안 환경에서 뭐 준비하다든지 여러 경험에서 혹시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돼야 되거나 이런 부분도 좀 아쉽거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게 사실 뭐 병원에서 만들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국가 차원에서 뭔가 자료를 제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긴 한데 기본적으로 남편에게 난임 시술에 대한 프로세스에 대한 교육, 남편 교육 또는 안내, 이 과정이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에서는 마리아랑 네. 차병원이 이제 굉장히 네네. 유명한 그쵸. 병원이잖아요. 난임으로는 네. 굉장히 유명한 병원. 그래서 그 두 병원을 다 이제 경험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제 입장에서 남편 입장에서 아내가 어떤 시술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아내는 설명을 듣고 있죠. 그리고 이제 본인은 본인의 몸 상태를 아니까 사실 이번에 배란이 되고 나면 일주일 뒤에 가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을 알아요. 네네. 근데 그 내용들을 만약에 아내가 남편에게 상세하게 이야기를 네. 해주지 않으면 네네. 근데 이것도 말해주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어렵죠. 네, 그러다 보면 남편은 일정을 몰라요. 그렇죠. 네. 일정을 모른다. 네, 그렇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몰라요. 네. 그냥 병원 가라고 하면 따라가거나 시간이 되면 따라가거나 네네. 이 정도가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이 과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남편에게도 난임 시술과 관련된 과정의 이해도를 네. 높이는 게 아내뿐만이 아니라 필요하다. 정말 너무 중요한 필요하죠.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전제가 돼야 뭐 앞에서 말한 T 성향이든 그럼요. F 성향 여러 가지 활동들을 같이 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과정인지에 네. 대해서 남편들도 사실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교수님 사실 이제 난임 시술 성공률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번 그 실패를 하는 경우들이 워낙 많고 사실 뭐 그러실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네. 근데 주변에도 이런 경우들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네. 그럼 뭐 실패를 대처하는 나만의 노하우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그냥 이거는 사실 보통 이제 확률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사실 저희가 이거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네네. 그냥 저희는 다음에 한 번 더 해보자. 한 번 더 해보자. 그리고 다짐하고. 그래서 뭐 델롬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배아 상태가 이번에는 너무 좋아. A 등급이니 B 등급이니 하면서 막 기대를 한단 말이죠. 네네.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덤덤하게 그냥. 덤덤하게 네. 받아들이자. 네. 네. 어떻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회복 기간이 조금 더 빨라지나요? 네. 그렇죠. 멍이 들어가는 때인데 이제 심적인 부담을 점점 줄어드는 것 같더라고요. 심적인 부담은 좀 줄고 대신 멍은 늘어나요. 팔이나 이런 곳에. 저 주사를 많이 주사를 맞으니까 네. 멍은 들고 너무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오히려 일을 하면서 일에 집중을 많이 하니까 실패 여부가 좀 중요하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게 또 이제 또 난임을 경험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앞서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워낙 병원 방문이 힘드니까 사실 아무리 뭐 휴가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좀 어느 순간 좀 직장을 좀 그만둘까에 고민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만두고 나서도 계속 실패를 반복하다 보면 이게 일에 집중할 만큼의 그런 에너지가 난임에만 집중을 하니까 저기 밑으로 정말 심적으로 맞아요. 빠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서적인 지지도 네.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정서적인 지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이제 지원을 해주는 단체들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실제 경험자나 남편의 지지만큼은 못 따라오는 게 현실이다 보니까 네. 네, 이렇게 남편으로서 많은 얘기들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교수님? 네. 일단 너무 FM대로 이야기를 한 것 같긴 한데요. 네네. 그러니까 이상적인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러이런 남편으로서 이러이런 역할을 잘할 수는 없지만 네네. 그러니까 그래도 최선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거고요. 네네. 이 부부 관계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난임이라는 과정을 사실 하다 보면 감정적으로 좀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만약에 실패해서도 안 좋고 남편도 속상하기도 하고 그러면 서로 다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사소한 것 가지고 또 싸움이 날 수도 있고 제 주변에 그런 경우도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 좀 잘 지지해서 품고 품고 이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너무 그래도 가라앉게 이렇게 마무리가 된 것 같아서 노래만큼은 좀 신나는 걸로 네, 듣고 오겠습니다. 어쨌든 다음 이제 시술은 좋은 기운을 받기를 바랍니다. 델롬델. 네, 델론데 네, 화이팅입니다. 네, 그럼 라붐의 상상 더하기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